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율곡 노자를 말하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0강의 내용은 현묘한 이치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게 지금 순원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순원 5장은 양이 많아서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앞에 두 번 지금 8장, 9장, 10장, 11장에 거쳐서 지금 계속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 앞에 있는 그 내용은 절제의 덕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이제 그 내용에 맞는 제목을 한번 붙였어요. 오늘은 현묘한 이치라고 붙였는데, 사실 이 5장의 내용은 율곡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기 치인의 처음과 끝을 총괄하여 말함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라 제가 제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제의 덕목, 현묘한 이치,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수기 치인의 처음과 끝으로 붙일 예정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현묘한 이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현묘한 이치, 척제 현람하여 무능자와, 이제 이 현람이라는 말에서 이제 그 현묘한 이치라는 말을 제가 따왔는데요. 척제 현람, 굉장히 말이 어렵죠. 척제 현람, 이게 현람을, 그러니까 이 현묘한 이치를 비추어서 살펴서 물욕을 깨끗이 제거해서 무능자와 흠결, 이 흠은 흠결자죠. 흠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무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자. 흠이 없음, 무자. 흠 없음, 무자. 무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냥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계속 다른 글자들이 나오니까. 척제 현람하여 능무자호와. 그 다음에 그 다음 척제와 현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척제자는 정세물욕이라. 그러니까 척제라는 것은 물욕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다. 척제는 물욕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현남이라는 것은 현남자, 조찰묘리하라. 현남은 현묘한 이치를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 앞에 있는 제일 처음에 척자 현람이라는 그 글을 현묘한 이치를 비추어서 살펴 현람하여, 그 다음에 물욕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 물욕을 깨끗이 씻어내어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무능자와 흠결이 없겠는가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노자 같은 경우는요, 노자 전공하신 선생님은 엄청 많으시죠. 그리고 노자 이게 책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봤는데 수십 권은 되는 것 같아요. 노자 번역서만 하더라도. 그리고 선생님들, 물론 노자 이제 전공하신 선생님들이시겠지만서도 번역하신 거 보면은 전부 다 제각각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게 어떤 번역이 맞는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제가 따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 율곡 선생님이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율곡의 순원이에요. 노자 도덕경이 아니라. 그래서 노자 도덕경의 내용을 율곡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척제 현람 같은 경우도 율곡 선생님이 생각하신 현묘한 이치를 비춰 살펴서 물욕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 그런 식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척제자는 정세물욕이라. 척제라는 것은 물욕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현람이라는 것은 조찰묘리하라. 그 현묘한 이치를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개 이미 이것은 성색 취미지욕이라. 이면 이제 문제 계속돼요. 이면 끝까지 문장 한번 볼까요? 즉, 심, 허, 경정, 학식, 익진이라. 학식, 익진. 이게 잘 발음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학식, 익진이라.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개 이미 그 성색 취미지요. 성, 소리, 색, 색깔, 취, 냄새, 미, 맛. 성색 취미의 욕구를 제거하면 성색 취미의 욕구를 제거하면 소리, 색, 맛, 냄새, 맛 이러한 우리의 감각적 욕구를 제거하면 마음이 심히 허하게 되고 경은 청하게 되고 마음은 텅 비고 경계는 깨끗하게 되어서 학식익진이라 그 학문이 우리 공부하는 이 학문이 날로 더 증진하게 된다. 이 진보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곡 선생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행병진, 즉 무일점지 자의라. 그렇게 되면은 이 지식과 행동이 지극해져서 그 병은 아울릴 병이죠. 지행이 아울러 병지, 아울러 지극해져서 그런 아울러 지극한 것이 이 지극한 병지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해요. 이게 여기 앞에 있는 지하고 뒤에 있는 지는 약간 그 의미가 다릅니다. 지행병지에 이르게 되면 요거는 지는 지금 이르다 요 지죠. 이를 지죠. 지행병지의 지는 그 지극해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와 행이 아울러 지극해지는데 이르면 지와 행이 지식과 행동이 그러니까 서로 아주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지행병지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즉 무일점지자 하나의 잘못, 하나의 흠결, 아주 하나 일점의 잘못도 없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뭘 어떻게 하면요? 척제현람하면 그 지행병지가 돼요. 일점 아주 자그마한 티끌만한 잘못도 없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노자 도덕경 애민치국의 무위호화 아까는 무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무위라고 했네요. 무위 흠결이 없음. 요거는 되어지지 않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음. 애민치국은 뭐 애민이라는 말은 뭐 너무 많이 하는 말이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위호화 무위로 할 수 있겠는가?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경 답죠. 무위. 그러면 이걸 또 이제 어떻게 율곡 선생님 생각하시고 계시나? 숙이라는 말을 처음에 하고 계세요. 숙이, 기, 즉 추이, 치입니다. 여기까지 보죠. 숙이. 저걸 뒤로 뺄 걸 그랬는데 요거 그냥 같이 했네요. 이야기가 많은데 자신을 닦는 공부. 수기가 이미 지극해지면 이 지자는 뭐 이르다, 지극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할지는 문맥을 따라서 그 번역하시면 됩니다. 수기가 이미 지극하게 되면 추이친 미루어서 사람을 다스리는데 그렇게 되면 무의, 이화라. 무의로 하는데 화가 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수기가 지극해져요. 수기에 이르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밀어서 또 치인을 할 수 있는데 수기 치인이라고 하죠. 자기를 여기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수기 치인이죠. 이렇게 치인을 하려면 일단 수기가 되어야 되죠. 그 수기에 이르러서 그 지극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치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의 이화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교화가 된다. 감화가 된다. 무의하지만 화한다. 무의위 무불이 이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애국치민의 능무의호화
그 백성을 사랑하고 나를 다스리는데 무의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율곡 선생은 무의. 그 전에 이제 수기가 지극해지면 그것을 미뤄서 수기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의로서 화를 하는 것이다. 무의이지만 화이다. 무의이나 화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제 되어진다. 화가 된다. 교화가 된다. 감화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천문계합이라는, 여기 이제 요거는 다시 노자, 다른 이야기예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천문계합.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고민했는데, 역시 어렵더라고요. 일단 천문계합이라는 말 자체도 어렵고, 위능좌우와, 여기선 또 위자가 나와요. 무위도 나오고, 참 어려워요. 이 천문계합. 천문은 이제 하늘의 문, 이건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데 계합은, 이게 그 합이 그 미닫이문이죠.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천문계합.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무자와, 과연 이 암컷처럼 할 수 있겠는가? 이 자후와 이 암컷이라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암컷처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번역은 그냥 이 직역을 하면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천문계합의 위자후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이 암컷처럼 할 수 있는가? 네,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은 아니고 계합이라는 말이 아까 천문계합,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문은 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닫이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닫이문이 이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동정지이라. 동정. 움직이고 고요한 것의 의미이다.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은 열려있는 상태는 고요하죠. 닫혀있는 상태도 고요합니다. 그렇지만 열리고 닫히고 막 움직이는 상태는 고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계합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과 고요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막 열고 닫고 막 움직였다 가만히 정지했다 또 움직였다 정지했다. 그런데 자는 음정지의라. 음정이 음의 고요함의 의미이다. 음정지의, 음정. 우리 보통 양동 음정하죠. 양은 동하고 음은 정하다. 네, 계합은 음정이 같이 있는데 이 자는 음정이에요. 음정. 음의 고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거를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이것은 소위 중지이 중정이니 이 주정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정지 중정 이 주정야, 요거가 지금 이 주돈이 주렴계의 태국도설에 나오는 말인데 요 앞에 성인 정지이 중정인의 이 주정 입인극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이거는 제가 찾은 거니까 보여드리겠지만서도 이게 무슨 뜻이냐? 계합. 이런 계합하고 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인의 중정이 덕으로 그 중정과 인의의 덕을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정을 위주로 한다는 것, 고요함을 위주로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자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지만 언제나 정, 그리고 어린아이, 낮은데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죠.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천문계합. 천문계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천문계합에 특히 능위 좌우와 이게 갑자기 왜 암컷처럼 할 수 있는 거야. 암컷. 근데 이 자라는 게 암컷, 유수남, 수능, 또 그 여성, 어머니,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설이 있어요. 뭐 감각기관의 문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자연계의 문이라고도 얘기하고, 어쨌든 그 하늘의 문, 굉장히 많은 이 해설들이 있던데, 저는 그냥 하늘의 문, 일단 하늘의 문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데는 위능자와 암컷, 그 음의 속성이 되겠는가. 지난번에 번역하신 분은 어머니처럼, 뭐 여성처럼 여성이 될 수 있겠는가, 뭐 어머니가 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 자가 원래 암컷자죠. 자웅할 때. 그래서 그냥 암컷처럼 할 수 있는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를, 개합이라는 것은 동정지의라. 그러니까 개합, 열리고 닫힌다는 것, 문이 열고 닫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의 의미이다. 움직임과 고요함의 뜻이고, 그 다음에 자는 음의 고요함을 의미한다. 음의 고요함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음의 고요함, 그 다음에 동정의 이 음이, 이것은 모두 정지, 중정인이 주정해라. 그러니까 중정인으로서 그것을 안정시키는데, 이것은 정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요거는 이 태국도설에서 찾았습니다. 주렴계의 태국도설에 요 말이 그대로 있어요. 성인, 정지, 중정인이 이 주정, 임극 아니라. 그래서 성인이 중정인이로서 그것을 안정시키되, 정지하되, 주정으로서 정을 위주로 하니 그럼으로써 임극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죠. 여기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자꾸 요거를 반복하는 이유가 노골적으로 해서 한 번 들어선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번 듣고 또 듣고 반복 또 반복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의미가 되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강의하려고 저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정립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헷갈려요. 너무너무 이렇게 주석도 많고 하시는 말씀들도 많아서 어려운데, 어쨌든 저는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척제 현람하여 능무자오와. 그래서 현묘한 이치를 비추어 살펴서 물욕을 깨끗이 하여서 흠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요 도덕경. 요거 이제 다시 율곡 선생은 척제와 현람을 설명하는데, 척제자, 정세, 물욕해라. 척제라는 것은 물욕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다. 그다음 현람자, 조찰, 묘리하다. 현람이라는 것은 현묘한 이치를 비추어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대개 이미 성색 취미지요이면, 즉 심허 경청이 학식 익진이라 해서, 이 대개 이미 모든 성색 취미지요, 소리, 색, 냄새, 맛, 이런 모든 감각적인 욕구를 제거하면 그 마음이 텅 비고, 그리고 그 경계는 깨끗하게 돼서 학식이 더욱더 증진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변 경계를 깨끗이 하고 마음을 이렇게 텅 비게 했을 때는 공부가 더욱더 잘 된다, 이 얘기겠죠. 학문이 점점 진보하게 된다. 그래서 지행병지, 즉 일점지 자의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행병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지랑 여기 있는 지는 좀 다른 의미예요.
지행경지, 지식과 행동이 서로 이제 아울러서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무일점 지자, 한 티끌, 한 점의 잘못도 없다. 한 티끌, 한 점의 잘못도, 한 점의 허물도 없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척제혈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여태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민치국의 무위호와 애민치국,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위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무위라는 말이 또 그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율곡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지 다시 보면 수기, 기지, 즉 추이, 치인, 이 무위, 이 화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수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닦는 거, 자기 자신을 닦은 다음에 자기 닦는 것이 이미 지극해지면, 수기가 이미 지극해지면 추이치인, 그것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수기치인, 요 수기치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닦아야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수기가 이미 지극해지면 그것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위, 이화. 무위하면 이화가 된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교화가 되고 감화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기가 지극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미뤄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면 무위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교화가 된다, 감화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계속 하자면 천문계합, 다시 또 나와요. 요거 천문계합은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천문계합의 능위좌우와 천문계합,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암컷처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율곡 선생님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계합과 자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계합은 시 동정지이요, 자는 시 음정지이라. 계합, 열리고 닫히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을 뜻하고 움직임과 고요함의 의미이고, 자는 이 자는 음의 고요함을 의미한다. 음정지이라.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말뜻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것은 이른바 정지, 이 중정이니 이 주정야라. 그래서 중정이니의 덕을 가지고 그것을 안정시키면, 중정이니의 덕을 가지고 그것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주정, 정을 위주로 한다, 고요함을 위주로 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뭐라고요? 앞에 있는 천문계합의 미능자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율곡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싶은 거는 아마 요 음정을 얘기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자는 음정지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니의 태극도설에 요 말이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성인, 정지, 중정인의 이 중정, 립, 인극야라 해가지고 정지, 중정인이 이 주정. 그러니까 중정인의 덕, 중정인의 덕목으로서 그것을 그게 뭐야? 마음을 잘 안정시키는데 그것은 정을 위주로 한다 그랬어요. 정. 그래서 이게 지금 정이라는 거는 고요함, 이거는 음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을 위주로 한다. 음의 고요함을 위주로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는 항상 음정을 중요시하고 암컷, 그리고 여자, 여성,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낮은데 또 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 계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이라는 말을 위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이 뒤에 나왔던 뭐죠? 성인, 정지, 중정이니 이 주정, 이 임극이 아니라 주령기의 태극도설에 나온 말이 이제 율곡 선생님이 그대로 따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다음도 이제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이 5장을 끝맺을 텐데 5장은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워요. 어렵고 이 5장이 내용도 제일 많고 또 좀 내용도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어느 순간 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들어서 알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끊임없이 반복, 반복, 반복 공부랑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보면은 그 12강에 요거 아니고 11강, 12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부하는 것과 도를 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위학은 1, 2하고 그렇지. 그 공부를 날로 하면 맨날 할 게 너무 많아지고 도를 맨날 하게 되면 할 게 너무너무 없어지고 갑자기 원문이 생각이 안 나네. 위학이면 1익하고 위도면 1익이라 그렇게 되나? 어쨌든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어렵다는 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율곡 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아주 그냥 고온한 선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율곡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어려우시죠. 어려운 거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